주식 이억 굴리기. 오늘은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와 같은 여행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주린이고요. 주식 왕초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도 좀 있고요.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닙니다. 저는 부가로드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보통 이제 여행을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예약을 하는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부킹 홀딩스와 그리고 익스피디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립어드바이저는 보통 이제 여행에 관한 어떤 리뷰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이 가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이런 부킹 홀딩스나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에 비해서는 2009년에 나왔으니까 좀 뒤에 나온 셈이지만 지금은 시가총액 순위로 봤었을 때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특별히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웹사이트들로 이제 예약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도 때 어떤 웹사이트가 여행을 가기 전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위가 booking.com이었고요. 그리고 2위가 TripAdvisor, 그리고 3위가 ctrip.com. 이건 이제 중국 웹사이트입니다. 중국 이제 여행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에어비앤비, 그리고 다섯 번째가 expedia.com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사우스웨스트,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있고, 그리고 메리어트, 그리고 힐튼 같은 호텔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하면 호텔을 예약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예약할 건데, 실제로 호텔을 예약하거나 비행기를 예약하기 위해서 각각 웹사이트에서 직접 예약하는 경우보다 트래블 플랫폼인 부킹닷컴이라든지 익스피디아 같은 이런 웹사이트에서 예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항공주라든지 호텔주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부킹닷컴이나 익스피디아 같은 이런 트래블 플랫폼이 여행 예약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웹사이트를 보면 이제 TripAdvisor, Booking.com, Airbnb, Expedia, Trivago, Skyscanner, Ctrip.com, Hotels.com, 카약 뭐 이런 순인데요. 이건 2018년 순이긴 하는데 우리가 여행을 예약할 때 들르는 웹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두 개의 공룡 기업인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킹홀딩스는 부킹홀딩스 밑에 booking.com, 또 priceline.com, 그리고 호텔스 컴바인드, 그리고 카약,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쓰는 아고다, 그리고 칩티켓, 칩플라이트 같은 웹사이트가 이제 모두 다 부킹홀딩스에 속한 자회사이고요. 그다음 익스피디아 아래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익스피디아, 익스피디아.com, 호텔스.com, 또 트리바고. 물론 트리바고는 트리바고 주식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익스피디아가 트리바고의 가장 큰 소유주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올비츠와 트래블러시티 이런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웹사이트를 할까, 저 웹사이트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 안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는 트립어드바이저인데요. 트립어드바이저의 레뷰는 사실 부킹이나 익스피디아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20년에서 그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의 어떤 매출 성적을 보면요. 1위는 부킹이고요. 그 다음 2위가 익스피디아, 그리고 3위가 에어비앤비, 4위가 trip.com, 5위가 트립어드바이저입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19년에 비해서 거의 레버뉴가 반 정도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서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킹닷컴을 가면 이제
숙소, 주로는 이제 호텔이죠. 호텔을 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과 호텔을 같이 예약하는 경우에 할인을 받는 프로모션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렌트카를 예약할 수 있고, 투어와 액티비티도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여러 가지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이 다 부킹닷컴에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피디아닷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약간 다릅니다.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호텔도 보여주지만 things to do라고 해서 가서 하면 어떤 것들이 좋은가를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스토랑, 그다음에 어, 그 호텔 외에도 집이라든지 B&B 같은 다른 숙소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크루즈 같은 다양한 놀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가기 전에 저도 거의 대부분 다 들르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탑 어트랙션이라고 해서 그 도시에서 뭘 하면 좋을지,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순위대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리뷰를 한 사람들 수가 굉장히 많고 이 점수의 신뢰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읽어보고 계획을 짜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호텔을 예약할 경우에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여러 가지 호텔의 웹사이트를 보여주고 가격을 비교해 주긴 하는데 실제로 이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예약을 하진 않고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이런 웹사이트로 리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제가 잘 쓰는 웹사이트로 그냥 이제 가격을 보고 가서 옮기는 경우도 있어서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여행 전에 들러서 꼭 여행지를 리뷰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쪽에서 예약하는 경우보다는 예약 자체는 다른 곳에서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여행을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예약 자체가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웹사이트의 방문 수는 굉장히 높은데 레버뉴나 어닝 자체는 부킹이라든지 익스피디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결과를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트리버 플랫폼인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레버뉴나 어닝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19년도에 레버뉴 어닝 그리고 2020년도에 레버뉴 어닝 그리고 최근 12개월 레버뉴 어닝을 다 같이 보겠고요. 매출 자체는 사실은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가 업계의 1, 2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거의 90년대에 세워진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에어비앤비에 비해서 훨씬 더 명성이 높죠. 그리고 2019년도에 레브뉴나 어닝을 보면 10빌리언 이상의 레버뉴를 보이죠. 여기에 비해서 에어비앤비는 5빌리언이 채 되지 않는 양상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레버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레버뉴가 거의 반 이하로 지금 줄어든 양상이고요. 에어비앤비는 호텔 시설에 비해서는 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약간 교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행을 할 때 다른 투숙객과 마주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하는 경우가 더 있어서라고 합니다. 부킹닷컴의 최근 11개월 레버뉴는 2020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고요. 그것은 익스피디아라든지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닝도 2020년도에 비해서 최근 12개월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1빌리언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피디아와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최근 12개월의 어닝은 계속 네거티브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트립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다른 부킹홀딩스라든지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적은 규모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레버뉴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그 레버뉴나 어닝 같은 경우는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에 비해서 밀리지만 에어비앤비는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금 주가만으로는 트래블 플랫폼 회사 중에서는 단연 1등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 회사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를 볼 건데요. 부킹닷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레버뉴의 성장과 어닝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닝이 레버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진이 좋은 플랫폼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레버뉴나 어닝이 감소했지만 최근 분기에서는 레버뉴와 어닝이 급격하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익스피디아와도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요. 익스피디아는 사실 부킹닷컴과 비교해서 그 레버뉴 자체는 부킹닷컴은 익스피디아의 한 1.5배도 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뉴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어닝은 또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피디아가 트래블 플랫폼을 하는 양상보다 그 부킹닷컴이 트래블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양상이 좀 더 마진을 많이 남기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익스피디아도 최근 레버뉴와 어닝이 급격하게 이제 호전되면서 11월에 와서 익스피디아와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거의 10% 이상 증가한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레버뉴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었지만 어닝은 계속 네거티브였고요. 2020년도 특히 레버뉴도 감소하고 어닝이 엄청나게 감소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12개월의 레버뉴는 5 빌리언 이상이긴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사실 그 밸런스 시트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2 빌리언 이상이 에어비앤비에서의 빚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프리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는 1.6 빌리언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 캐시 플로우보다는 빚이 지금 더 많은 양상이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기 보고된 레버뉴나 어닝은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의 레버뉴와 어닝을 보였고 그 에어비앤비가 익스피디아와 레버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어닝은 익스피디아의 거의 2배의 어닝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어비앤비 레버뉴의 거의 3분의 1이 어닝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진을 남기는 구조로 계속 굴러간다면 더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지금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의 호스트가 700만 명 이상의 집을 리스팅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이 두 채 이상의 집을 리스팅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700만의 리스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보면 여러 호텔에서 제공하는 방수, 즉 메리어트, 힐튼,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하얏트의 방수를 다한 것보다 이 다한 게 400만 정도 룸이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에서 700만 이상의 그 리스팅을 제공하고 향후에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텔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에어비앤비가 운영되는 양식은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에 집을 올리면 게스트가 그 집을 예약을 하고 그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에게 3%의 피를 받고 그리고 게스트에서는 14%의 피를 받고 그 집을 예약하기 위해서 표시된 금액에서 17%를 수수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은 제시된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에어비앤비의 수수료도 높아지고 에어비앤비의 매출도 이제 오르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당연히 이제 취소 사태가 엄청나게 생겼죠. 에어비앤비에서는 예약된 시간에 따라서 또 남은 기간에 따라서 이제 환불을 해주긴 했는데 이제 환불이 제때 되지 않아서 게스트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고 또 호스트 입장에서는 이 에어비앤비로만 생계를 꾸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환불을 해주는 경우에 호스트가
겪어야 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또 문제가 되면서 에어비앤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같이 분담하자고 했었는데 또 에어비앤비는 사실은 그 당시에 어닝이 너무 감소하고 매출도 감소한 상태고 빚은 지고 전체 직원의 25%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사태로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NBC에서 과연 에어비앤비가 이 코로나 사태 때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에어비앤비의 예약률이 다시 회복이 되고 매출과 어닝도 회복이 되는 등 다시 투자자들의 기대를 사면서 주가도 11월에 와서 1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어비앤비를 생각을 하면 우버를 같이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제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우버는 공유 경제 중에서 이제 차량의 대표적인 예이고, 이제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에서 이제 주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서 스캇 갤러웨이 교수는 에어비앤비와 우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어비앤비가 우버보다 더 뛰어난 사업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와 비슷한 그 공유 경제 서비스, 이제 리프트가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요. 이 우버와 리프트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에어비앤비는 다른 이제 플랫폼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킹닷컴이나 익스피디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호텔을 리스팅하지 이제 하우스를 각각의 집을 잘 리스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도 베케이션 렌탈이라든지 B&B 같은 것들을 분명히 업데이트하기도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제공하는 숙소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면이 분명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로웨이 교수는 우버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회사가 현금이 충분하면 일단 한 도시에만해서도 유동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회사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에서만 차량 공유 회사를 하겠다고 하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 공급자와 소비자가 보통의 경우에 다른 도시에 있고 그 공급자와 소비자가 결국은 소비자가 공급자가 사는 도시에 방문하면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에어비앤비가 공급자가 있는 도시와 또 소비자가 있는 도시 모두에게 어느 정도 안전성과 그리고 명성을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륙이나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장해야만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시장을 넓히면서 규모를 키워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호텔에 머물 때는 큰 두려움 없이 머물지만 누군가의 집에 머문다고 할 때는 많은 두려움이 사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몰카라든지 싱글 여성 같은 경우 여러 위협에 처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 크게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는 여러 가지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리뷰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하고 별점 시스템도 적용을 하고 뭐 슈퍼호스트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신뢰를 쌓으려면 충분한 시간과 많은 양의 리뷰 등이 필요할 건데요. 에어비앤비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지금은 2009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거의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트래블 플랫폼 회사가 에어비앤비를 모방해서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충분한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또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인터랙션을 쌓을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만 에어비앤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떨 때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트래블을 하는 경우는 주로는 이제 호텔을 이용을 하지만 뭔가 조금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하고 싶다. 굉장히 특이한 곳에 머무르고 싶다. 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에어비앤비에 예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했었을 때 가족끼리 좀 돈독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만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숙소에 머무르고 싶다. 이럴 때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호텔을 이용하는 것과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 각각의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겹치는 면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가의 주택과 고가의 부동산을 리스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수수료가 17%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부동산 리스팅 대수로 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집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세컨하우스나 또는 직업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아예 이런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럭셔리한 숙소를 원하는 니즈는 항상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항상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분은 그 에어비앤비의 CEO인데요. 에어비앤비 CEO가 최근에 어닝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이전에 에어비앤비의 예약과는 조금 다르게 예전에 에어비앤비는 이제 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약을 했다는 느낌이 들면 최근에는 뭐 1개월 또는 뭐 수개월에 이르는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EO의 생각은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여행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 같고 이 팬데믹이 마쳤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9 to 5로 5일이나 6일을 일하는 그런 직장을 원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요즘 이제 직장을 많이 그만두고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실직 상태에 자발적인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직업의 플렉서빌리티 다시 말해서 언제 일하고 또 어디서 일하고 또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또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납득이 가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 지금의 이제 과도기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EO의 생각은 그런 흐름과 맞춰서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론가 옮기면서 일을 하고 또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그런 흐름을 잘 맞춰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떠한 사회가 전개될지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사무실에 가지 않고 하이브리드로 일을 하는 것을 원할지 라이프와 워크의 밸런스를 이루려고 하는 바람은 항상 이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항상 이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 라이프와 워크의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을 한다든지 또 다른 곳에 더 머무르고 싶어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 것 같지만 최근에 또 코로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기만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주춤하는 어떤 양상을 겪을지도 우선은 시간을 더 지켜보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에어비앤비에 조그맣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더 에어비앤비에 페이버하는 내용으로 발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균형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